요 세 번째 주제 재밌어요. 세 번째. 예, 고전이죠. 문재인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아주 재밌는 기사. 아, 이걸 보고 우리 다들 분노하실 시청자분들 많습니다. 벌써 지금 분노 일발장전하시고 문재인 대통령 실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저기 우리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뭐라 아무튼 창동 사시는 분 감사합니다. 예. 보면 문재인 단 한 건도 금품 부정 비리 없었던 청와대 고맙다. 야, 이거 문재인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내가 보니까 요즘에 하는 행위들, 예, 언행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예, 관종. 아니 진짜 허수아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저도 약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이 내린 바지사장. 결정은 그치. 바지 사장. 저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진짜 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지에 대한 상상력도 부족한 매우 고립되어 있었던 그런 아까 얘기했던 바지 사장 허수아비 이런 대통령이 아니었나라는 좋은 것만 의구심을 그 밑에서 보고 하면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읽고 좋은 것만 먹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괴리감이 큰 그런 대통령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5년을 이렇게 짚어 보면은 사실 그게 말이 되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 그때 정책 나왔을 때도 보면은 걔네가 몇 번을 바꿨지? 부동산 정책이 뭐 33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네, 사실 네, 한 맞아요. 두세 번만 바꿔도 난리가 나야 되는데 거의 10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30 몇 번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 무슨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모든 신문 그때는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성향이든 보수 성향이든 모든 언론과 모든 오피니언들이 다 이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고 했는데 조졌죠 진짜.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만큼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잘하고 있다. 기억나? 그 부동산 가격은 전체적으로는 내려가고 있다. 안정되고 있다. 안정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 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분이 신문을 안 읽나? 내지는 그냥 이 사람한테 보내는 신문은 따로 그냥 프린트해가지고 가짜 신문을 만들어서 보내주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정책을 많이 했고 언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은 글쎄 난 진짜 나름 대한민국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나름의 존중을 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짜 뭘 아무것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기 주변에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 제가 오늘 아침에 요 주제 가지고 방송할 때 형님이랑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 뭐라고 난 얘기했냐면 네 방송 못 들었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이제 비슷한 건데 형님이랑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되게 높은 지지율을 했잖아요. 뭐 40 몇 프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자랑은 아닌 게 그 지지율이라는 거는 40%의 견고한 지지율을 만들었다는 거는 40%가 절대 떠나가지 않는 정치만 했다는 소리랑 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을 했다. 임기 말 지지율 20%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근데 5년 동안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역대 모든 정부가 뭐 박근혜, 이명박, 뭐 노무현 말할 것도 없이 뭐 모든 대통령이 연금과 관련돼서는 크고 작은 개혁들을 다 했거든요. 근데 유독 딱 한 명 문재인만 연금 개혁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연금 수혜자들이 본인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지지자들을 좋아하는 것만 계속 했잖아요. 저는 딱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 좋아하는 몇 명, 나한테 좋은 소리 해주는 몇 명, 얘네들만 있으면 내 정권 안 무너진다. 이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요 바깥에 있는 애들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얘 바깥에 있는 애들 나 공격하는 거는 다 헛소리고 저거는 저 뭐 조선일보 우파 뭐 저 꼴보수들이 하는 그냥 근거 없는 공격이고 이렇게 되니까 안 먹히는 거죠. 아니 그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바지 사장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허수아비다 이걸로 보면은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거하고 좀 맥락이 맞닿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내가 민주당 뭐 진보 진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듣는 얘기를 그냥 토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 이낙연과 이재명이 무슨 그 저 공천 지분 가지고 합의가 안 돼서 못 만났다. 근데 그거의 연장선은 뭐냐면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듣잖아. 정치권에 있다 보면은 뭐 민주당 아니 진보 내에는 무슨 원탁회의 같은 게 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정해지면은 쭉쭉쭉 내려가는데 거기서 지분에 대해서 또는 뭐 각 개파마다 너는 몇 석 가져가 몇 석 가지고 뭐 이런 논의를 한다더라고요. 그 썰을 들었어. 실제 그렇대요. 그렇지. 만약 개파의 연합체래요. 그렇지. 민주당은. 만약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럼 그 원탁회의라는 게 만약 있다고 치자고. 그럼 그 원탁회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문재인이. 그럼 문재인도 그냥 그 원탁회의 하나에 내세운 아까 얘기했던 바지 사장 말. 그 하나의 졸밖에 안 되는 거지. 체스피스로 보자면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만약 저렇게 믿고 본인이 생각하기엔 청와대에는 뭐 아무것도 뭐 부정부패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실만 보다 여기 적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잖아. 아니 라임 옵티머스 1조 5천억짜리 그 사기 사업에 6천억짜리 사업에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제 기억으로 한 5천만 원인가 4,900만 원인가 누가 그 행정관이 받아서 구속 기소됐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이 행정관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그걸 모르면 무능이고 알고도 뭐 아니라고 그러면 거짓말 치는 거고 나쁜. 지금 조국 말씀 잘하셨는데 그 우석 종님께서 정점을 찍었잖아. 조국이잖아요. 이 사람이 부패와 이런 뭐 이게 끝이잖아. 끝판왕이잖아요. 위선이지. 네. 민주당을 얘기하고 그 당시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는 거는 위선으로 모든 걸 다 해명할 수가 있지. 아니 전지용님께서도 말씀 잘해주셨는데 정수기 옷 사는 돈은 어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넓게 봐서 김정숙 여사가 뭐 이런저런 뭐 타지마를 사진 찍고 뭐 옷가 어떻게 하고 브로치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 포함. 그러니까 저거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 특혜 의혹 굉장히 많았어요. 그 언론 보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금품 수수 아니라 그거는 그때 하태경 뭐 솔직히 말해서 하태경 선배 저기 뭐야 뭐 허위사실 유포인가 뭐 명예훼손을 했다가 그것도 무죄됐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번번치 않게 빈번하게 있었는데 우리는 저 청와대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러니까 뭐 좀 우리는 깨끗했다 이렇게만 해도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했는데 단 한 건도 없다라는 소리는 0건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치. 이거는 거짓말이거나 아무것도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형님 말씀 이제 그리고 모른다는 거지. 이걸 기억해야지. 본인이 청와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2017년도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그 높은 지지율을 통해서 2020년도 코로나 때 선거를 치러서 민주당이 180석, 그 진보 진영이 180석이나 가져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지? 그러면 그거는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찍어준 거야. 그지?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아까 얘기했었던 만약에 그 원탁 회의가 있다고 하면은 또는 그런 지분 싸움이 있었다고 하면은 아니면 지분 나눠 갖기가 있었다고 치면은 거기 21대 들어온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은 친문이었고 왜냐? 봐봐 그 당시에 뭐 청와대에서 몇 명이 나와가지고 그때 선거 뛰었지? 하여튼 수십 명이 나왔었어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지금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니야. 많죠.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돈봉투 사건을 보더라도 봐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사건도 그렇다고 치고 모든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부정부패 이렇게 완전히 감싸져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건가?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형님 제가 요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금품 비리 한 건도 없다고 얘기했었던 거랑 비슷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그런 얘기했었어요. 사찰 DNA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사찰 DNA가 없다. 이런 얘기했는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다 유죄 받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대통령 하신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난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서 형님 얘기대로
이분 진짜 바지 사장인가? 오늘도 봐. 윤관성, 이성환 구속영장 재청구한대잖아. 그러니까. 그지? 이들도 지들이 다 보호해줬던 거 아니었어 지난번에? 그리고 저 윤관석, 이성만 이분들도 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빨 받아가지고 다 당선되신 분들이잖아요. 2020년에 그 코로나 시국 때 또 당선되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뭔가 좀 민주당의 부패, 민주당의 도덕적 추락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도 아니고 나서서 아유 우리 청와대에서는 단 한 건도 없었어 라고 말하는 게 지도자가 할 말이냐는 거지. 아니 조국에 대해서는 진짜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그 조국이라는 사람을 청와대에 데리고 와서 법무부 장관까지 시켰던 사람으로서 조국이 저런 상황이 됐으면 본인도 좀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조국한테 사과했잖아요. 아 조국한테? 조국한테 했잖아요. 아니, 국민한테 한 게 아니고? 조국한테 했잖아요. 아 그랬구나. 네, 조국한테 뭐라 그랬지? 정말 만약 난 그걸 기억이 안 나고 모르는데 만약 그랬다면은 실망스럽다. 아니 뭐 하루 이틀 된 얘기예요? 아니 그래도 실망스러워. 아니, 계속해서 조국 실망스러우니까. 뭐라 그랬죠? 그 혹시 아시는 분 댓글 제가 알기로 마음의 빚이라 그랬나? 아 마음의 빛. 아, 맞다. 네. 그거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억이 난다. 맞아요. 아마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맞네. 문 대통령 조국 전 장관의 마음의 빚 이제 놓아주자. 하지만 국민들께 사과하진 않았습니다. 맞아.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지. 지금 딱 적어주셨네. 마음의 빚 맞습니다. 마음의 빚이라고 했고, 뭐 이 사태에 대해서는 뭐 전혀 없고, 뭐 부동산 정책 안 그래요? 부동산 정책에도 하나도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잘했다고 했잖아. 계속 잘했다. 그냥 이거는 투기 세력들이 자꾸 돈 불려서 이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 그렇게 민주당이 자랑스러워 마다않는 40%가 넘는 임기 말 지지율을 갖고도 국민의힘한테 졌던 이유는 20년 집권론을 자랑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5년 만에 막을 내린 거는 바로 저는 이런 태도에 있다고 봅니다. 당연하지. 네, 좋은 나도 것만 그 말 보니까. 방금 하려고 했는데 잘 찝어줬는데 전번에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했었지. 이게 우리나라는 중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하고 5년 단임제잖아.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어떤 진영이 갖게 되면 최소한 2번은 한다. 그렇죠. 10년설 그 10년 주기설이 있잖아. 네. 근데 그거를 단 5년 만에 뺏긴 거는 우리한테는 너무 다행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너무 다행인데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거야. 그건 리더로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민주당 당원들한테 뭐 사과를 했나라는 것도 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을 해야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 문제가 뭐인도조차도 모르는 대통령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민주당이 망하고 있는 과학적 이유에 대해서 쭉 과학적인 얘기는 별로 없었고. 과학적인 이유는 오늘 하도 욕할 게 많아가지고 제가 하도 욕할 게 많아가지고 오늘 그 과학적인 분석은 다음에 오실 때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끝까지 라방 500명 넘게 시청해 주셨고 괜찮은 거야? 거의 뭐한 8,900명까지 이렇게 다 봐주셨다가 오늘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꼭 구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 아직 안 써보신 분 있으면 꼭 이거 한번. 와이프가 쓰더니 되게 좋대. 그죠? 이거는 나 지난번에 나와서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써보니까 너무 좋다 하시죠.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러니까 난 트리트먼트를 별로 안 써서 이 트리트먼트의 중요성을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은 다 아는데 그 써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얘기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거 한 번씩 꼭 써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제가 그 장담하고 관용형이네. 트리팅 좋아요. 저 형도 써요. 저거. 아 그래? 관용형. 관용이 전번에 뉴스 자기 페북인가 보니까 그 주짓수에 나갔더라. 원래 주짓수 선수예요. 원래가? 귀 보면 이렇게 만두기 돼 있잖아요. 아 그래? 동생은 또 심지어 더 유명한 그 격투기 선수예요. 아 그래? 네.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몽타주가 어. 딱 그 약간 흉악하게 생겼잖아요. 일단 관용이 보면 요즘에 그 뜨는 박성웅. 맞아. 네, 똑같이 생겼어요. 맞아. 네, 그 터프한 애구나. 담배 하나쯤은 괜찮잖아. 그 맞아. 네,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 아무튼 관용이한테 덤비면 큰일 나겠네. 예, 하여튼 흉악하게 생긴 분, 예, 곽관용 위원장님. 흉악한 몽타주를 가진 곽관용 위원장님. 관용이 자. 욕하면 안 되겠다. 자,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소식 들고 화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